판사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재판정이 순간 조용해지고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뭐라고요? 순애가 두꺼운 일기장을 꺼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모든 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치며 선고합니다. 정년의견인 신청은 기각합니다. 순애는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민재야, 할미가 너를 지켜냈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보신 장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무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 김순애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작은 단독주택의 마당에서 들려오는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죠. 76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마당 한켠에는 어제 따온 고추가 가지런히 널려 있고 된장독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순애는 마당을 쓸며 지난밤 꾼 꿈을 떠올립니다. 남편이 나타나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꿈이었죠. 꿈속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조심하라는 경고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할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15살 손주 민재가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옵니다. 순애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민재야, 할미는 이렇게 사는 게 몸에 배었단다. 너는 더 자거라. 아니에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민재는 할머니 곁에 앉아 고추를 골라줍니다. 빨갛게 익은 것과 덜 익은 것을 구분해가며 정성스럽게 나누어 놓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사업 실패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져버린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날 때의 그 참담한 기억이 순애의 가슴을 스칩니다. 빚더미에 앉아 절망한 아들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남겨진 것은 어린 민재와 며느리뿐이었죠. 그때 순애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민재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이제 할머니와 손주만 남은 집에서 순애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된장을 저어주고 고추를 말리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아침 8시쯤 며느리 박현주가 집으로 들어섭니다. 38살의 현주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차갑게 정돈된 표정을 짓고 있죠. 순애는 현주가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미묘한 긴장감을 애써 숨깁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또 그렇게 일하세요?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현주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순애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입니다. 현주야, 나는 아직 멀쩡하다.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몸 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또 일기 쓰시던데 그런 건 이제 그만두세요. 눈도 나쁘실 텐데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쉬세요. 현주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힐끗 봅니다. 그 일기장은 순애가 지난 몇 년간 매일 빠짐없이 써온 소중한 기록이었죠. 하루 있었던 일들, 민재의 성장 과정, 집안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현주의 그 시선을 놓치지 않죠. 이 나이에 무슨 일기를 쓰겠냐고 생각하는구나. 순애는 속으로 생각하며 입가에 쓴 미소를 띱니다. 일기는 내 유일한 친구란다.
글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혼잣말이야. 현주는 며칠 전부터 집안 이곳저곳을 유심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실 벽장이나 안방 서랍을 자주 들여다보죠. 마치 뭔가를 찾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순애는 민재에게 말합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며 정성스럽게 간을 맞추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의 내공이 느껴졌죠. 민재야, 공부는 잘 되냐?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엄마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 할머니가 깜빡깜빡한다고,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순애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국자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죠. 민재는 불안한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봅니다. 할머니, 아픈 거 아니죠? 걱정 마라, 민재야. 할미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작은 경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왜 갑자기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지, 왜 일기 쓰는 것을 말리는지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마을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순애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녁 무렵 현주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낮춥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네, 맞아요. 요즘 정말 많이 깜빡하세요. 어제도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순애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춥니다. 가스불을 깜빡한 적도 없고 같은 말을 반복한 적도 없었는데 현주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밤이 되어 민재가 잠든 후 순애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가죠. 또렷한 글씨로 하나하나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며느리가 내 일기 쓰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내가 깜빡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가스불을 끄지 않았다고 했지만 나는 평생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다. 뭔가 이상하다. 며느리가 집안 곳곳을 뒤지는 것도 수상하다. 순애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마당의 고추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주가 있다고 말이죠. 며칠 후 순애는 마을 경로당에서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됩니다. 평소처럼 할머니들과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는데 옆자리 정옥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순애 언니, 혹시 요즘 몸이 안 좋으신가요?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던데. 무슨 이야기? 순애가 화투패를 내려놓으며 물어봅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화투를 멈추고 순애를 바라보죠. 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치매에 기미가 있는 것 같다고, 며느리분이 걱정이 많으시다던데요. 순애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현주가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던가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며느리분이 많이 걱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아니요? 요즘 세상에 그런 병 걸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현주가 단순히 전화로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동네 전체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면 나중에는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게 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주가 거실에서 뭔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들어서자 현주는 급하게 서류를 정리합니다. 어머니, 경로당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별일 없었다. 순애는 현주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서류를 숨기는 모습이 수상했거든요. 저녁 식사 후 현주가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건강검진도 받으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왜 갑자기 병원 이야기를 하니? 그냥 나이가 나이인 만큼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특히 기억력 검사 같은 것도 받아보시고. 순애의 눈이 번뜩입니다. 현주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구나 싶었죠. 내 기억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그날 밤 순애는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더욱 자세히 기록합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다. 현주가 동네에 내가 치매 기미가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기억력 검사를 받자고 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다음 날 현주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아침 일찍부터 병원 예약을 잡았다며 순애를 재촉하죠. 어머니, 오늘 병원 갑시다. 예약도 다 해놨어요. 언제 예약을 했다고? 어제 전화로 했어요.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거예요. 순애는 현주의 계획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마땅하지 않았죠. 오히려 현주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병원에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현주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접수도 맞춰놨고 의사와도 미리 상담을 했다는 듯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김순애 환자분, 들어오세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순애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지만 현주가 옆에서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어제 일을 기억 못하실 때가 많아요. 순애가 놀라 현주를 바라봅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어르신, 최근에 기억력에 문제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사의 질문에 순애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현주의 계획을 역이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 말이죠. 글쎄요. 요즘 가끔씩 깜빡할 때가 있긴 해요. 순애가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현주의 얼굴에 미묘한 만족감이 스치는 것을 순애는 놓치지 않았죠. 그렇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지능력 검사와 뇌 촬영도 해보시고요. 검사실에서 순애는 의도적으로 몇 가지 질문에 늦게 대답하거나 모르는 척합니다. 현주가 복도에서 기다리며 의사와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검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주가 말합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결과 나오면 적절한 치료 받으시면 돼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내가 치매 진단을 받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날 저녁 현주는 전화를 받으며 거실에서 나가 복도에서 이야기합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이죠. 네,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곧 진단서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법적 절차 밟으면 되겠네요. 순애의 손이 떨립니다. 법적 절차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거든요. 현주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밤이 되어 일기를 쓰면서 순애는 결심을 굳힙니다. 오늘 현주의 계획이 명확해졌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아마도 재산과 관련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멀쩡하다. 오히려 현주의 계획을 역이용해서 진실을 밝혀낼 방법을 찾아야겠다. 순애는 일기장을 덮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절대 현주의 뜻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민재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현주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와서 순애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에 가서 결과 들어야 해요. 그래, 알겠다.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현주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의사와 미리 상의해서 치매 진단을 받도록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다음 날 병원에서 의사는 검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일부 인지 능력에서 연령 대비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주의 깊게 관찰해 보셔야겠어요. 현주가 재빨리 끼어듭니다. 선생님, 그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재산 관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의사가 잠시 망설입니다. 글쎄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선생님, 실은 어머니가 집에서 가스불도 자주 깜빡하시고 통장이나 도장 같은 것들도 어디 뒀는지 모르실 때가 많아요. 순애는 현주의 거짓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멍한 표정을 지으며 의사를 바라보죠. 어르신, 정말 그런 일들이 있으셨나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현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의사에게 진단서를 요청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주는 기분 좋은 듯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순애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구나. 그날 오후 현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어디론가 나갑니다. 순애는 현주가 나간 후 거실을 살펴보죠. 현주가 평소 서류를 보던 자리를 확인해 보니 몇 가지 법률 관련 서류들이 보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안내서, 치매 환자 재산 관리 방법 같은 제목의 인쇄물들이었죠. 순애는 그 서류들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역시 그랬구나. 순애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현주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성년후견인이 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저녁에 현주가 돌아왔을 때 순애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습니다. 어머니, 이거 중요한 서류예요. 어머니 건강 때문에 필요한 거라서. 무슨 서류니? 법원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릴 사람을 정하는 서류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겠다는. 순애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였죠. 현주가 순애의 재산과 일상생활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왜 써야 하는 거니? 어머니,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실까봐 걱정돼서요. 현주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한 것처럼 들렸지만 순애는 그 속에 숨겨진 탐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쓰면 내가 뭘 할 수 없게 되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은행 일이나 중요한 계약 같은 것들만요. 순애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답할게. 현주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치지만 금세 미소로 바뀝니다. 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그날 밤 민재가 순애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자꾸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는데.
순애는 손주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민재야, 할미는 아픈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어. 무슨 일이에요? 나쁜 사람이 우리 집을 빼앗으려고 해. 민재의 눈이 커집니다. 누가요? 엄마가요? 순애는 대답 대신 민재를 꼭 안아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할미가 다 해결할 거야. 할머니, 우리 집 뺏기는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애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할미가 지켜낼 테니까. 다음 날 현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순애는 현주가 나간 사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주의 가방을 뒤져봅니다. 변호사 사무실 명함과 상담 예약 확인서가 들어 있었죠. 김철수 변호사 사무실 마이너스 성년후견인 업무 전문. 순애는 그 명함을 보며 현주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닫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까지 준비해 놓은 것이죠. 오후에 현주가 돌아오자 순애는 일부러 서류에 대해 물어봅니다. 현주야, 그 서류 말인데 내가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어머니가 편해지세요. 복잡한 일들은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집이나 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현주가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것도 제가 관리해 드려야죠. 혹시 누가 속이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순애는 현주의 본심을 확인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 내일 도장 찍을게. 현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정말요? 어머니,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순애는 내일의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 현주 앞에서 도장을 찍되 일부러 엉뚱한 곳에 찍어야겠다. 그리고 치매인 척 더 연기해야 한다. 현주가 완전히 안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진짜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다. 순애는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중요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순애도 일찍 일어나 마당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벌어질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오늘 중요한 일 있으시잖아요. 현주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며 순애는 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으면서 오늘만큼은 극진히 대하는 현주의 모습이 너무나 뻔했거든요. 고맙다, 현주야. 식사를 마친 후 현주는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가지런히 펼쳐놓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부터 각종 동의서까지 순애의 재산과 권리를 모두 넘겨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었죠. 어머니,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어제 말씀드린 그 서류예요. 순애는 서류를 들고 찬찬히 살펴봅니다. 실제로는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이죠.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아, 어머니. 그냥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겠다는 내용이에요.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현주가 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을 곳을 가리킵니다. 순애는 도장을 꺼내 들고는 잠시 망설이는 척합니다. 정말 이거 찍어도 되는 거니? 네, 어머니.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순애는 천천히 도장을 서류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정작 도장을 찍을 때는 일부러 엉뚱한 곳에 꾹 눌러버리죠. 서명란이 아닌 서류 모서리 부분에 말입니다. 어머니, 거기가 아니에요. 현주가 깜짝 놀라며 순애의 손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내가 잘못 찍었나? 미안하다. 순애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현주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른 서류에 다시 찍으시면 돼요. 현주가 새로운 서류를 꺼내자 순애는 이번에도 똑같이 엉뚱한 곳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거꾸로 찍어버리죠. 어머니, 현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순애는 놀란 표정으로 현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또 잘못했니?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상황을 목격합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민재야, 할미가 도장을 잘못 찍었단다. 민재는 현주와 할머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민재야, 너는 방에 가서 숙제해. 어른들 일이야. 현주가 날카롭게 말하자 민재는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순애는 손주에게 미소를 보내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죠. 민재가 방으로 들어간 후 현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정말 기억이 이렇게 안 되세요? 방금 전에 말한 것도 기억 못 하시고? 뭐라고 했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순애가 정말 모르는 척하자 현주는 확신에 찬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걸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까요? 현주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자 순애는 움찔합니다. 현주는 이 모습을 보고 더욱 확신하죠. 어머니,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글쎄, 3월? 아니면 4월? 지금은 10월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뭘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며 대답합니다. 김치찌개. 아니, 된장찌개. 미역국이었어요, 어머니. 주변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밉니다. 어머, 순애 언니가 정말 기억이 많이 흐리시네요. 현주는 이웃의 반응을 보고 내심 기뻐합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도 순애의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웃분들도 다 보셨죠?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그 순간 민재가 방에서 나와 울먹이며 말합니다. 할머니, 정말 아픈 거예요? 우리 집 뺏기는 거예요? 민재의 눈망울이 흔들리는 것을 본 순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죠. 민재야, 걱정하지 마라. 할미는 괜찮다. 하지만 민재는 계속 울먹입니다.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무서웠거든요. 현주는 민재의 반응까지 보고 완전히 안심합니다.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현주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서류 작성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도장을 제대로 못 찍으시네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다시 시도해 볼게요. 아니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전화를 끄는 현주가 순애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내일 또 시도해 볼까요? 아니면 제가 법원에 가서 직접 처리할 수도 있어요. 법원? 네, 어머니 상태가 이러시니까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현주는 순애의 대답에 만족하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쓰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합니다. 오늘 현주 앞에서 치매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도장도 일부러 엉뚱한 곳에 찍었고 현주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이웃들도 내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재가 불안해하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현주가 법원에 신청한다고 했으니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될 것이다.
순애는 일기장을 덮으며 결심을 다집니다. 현주의 탐욕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이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이죠.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현주는 이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죠. 의사 진단서, 이웃들의 증언서, 그리고 순애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모두 준비해 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현주는 순애에게 단정한 옷을 입혀주며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곳에 가셔야 해요.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시고 판사님이 뭘 물어보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따라합니다. 현주는 순애의 이런 모습을 보며 내심 기뻐하죠. 법원에 도착하니 김철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변호사와 마지막 점검을 하며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변호사님, 어머니 상태 보시죠? 완전히 치매세요. 네, 충분히 보입니다. 오늘 재판은 무난하게 끝날 것 같네요. 재판정에 들어서자 순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판사와 방청객들이 모두 순애를 바라보죠. 김순애 씨, 오늘 왜 여기 나오셨는지 아십니까? 판사의 첫 번째 질문에 순애는 잠시 망설이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현주가 따라오라고 해서. 며느리분이 왜 따라오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현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변호사와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완벽한 대답이었거든요. 판사님, 보시다시피 신청인은 일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주의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며느리분께서 어르신을 돌보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네, 판사님. 시어머니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며칠 전에는 가스불을 켜놓고 잠들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현주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합니다. 방청객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죠. 그리고 통장이나 도장 같은 중요한 것들을 어디 뒀는지 모르실 때가 많아서 혹시 사기를 당하시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실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판사가 순애를 다시 바라봅니다. 김순애 씨, 며느리분 말씀이 맞습니까? 순애는 멍한 표정으로 한참을 있다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이 모습을 본 방청석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함께 온 민재조차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리죠. 할머니, 민재의 작은 목소리가 재판정에 울려 퍼집니다. 순애는 손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고 계속 연기를 이어갑니다. 판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봄인가요? 지금은 가을입니다. 그럼 손잡은 이름은 기억하세요? 순애가 민재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입니다. 민수? 민재예요, 할머니. 민재가 작은 소리로 말하자 순애는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그래. 민재. 현주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며 내심 기뻐합니다. 이제 판사도 완전히 확신할 것 같았거든요. 판사님, 이렇게 상태가 심각한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아직도 본인이 멀쩡하다고 주장하세요. 재산 관리 같은 중요한 일들을 혼자 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니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현주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짓습니다. 네, 판사님. 제가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면서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때 판사가 순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김순애 씨,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며느리분이 앞으로 어르신의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순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재판정이 조용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순애의 대답을 기다리죠. 잘 모르겠어요. 순애의 대답에 재판장이 술렁입니다. 현주는 이제 완전히 안심하며 변호사와 속삭입니다. 됐네요. 이제 다 끝났어요. 판사가 잠시 서류를 검토한 후 말합니다. 충분한 심리를 거쳤으니 일주일 후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면서 현주는 기분 좋게 말합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앞만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주는 변호사와 통화합니다. 네, 변호사님. 완벽했어요. 판사님도 완전히 확신하시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제 손에. 순애는 뒷자리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현주가 완전히 방심했구나. 이제 진짜 승부를 걸 때가 됐다. 그날 저녁 민재가 할머니 방으로 찾아와 울먹이며 말합니다. 할머니,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이름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순애는 손주를 꼭 안으며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민재야, 할미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지금은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 병든 척하고 있는 거야. 정말요? 정말이다.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민재의 얼굴에 희망이 돌아옵니다.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실 거예요? 그래, 할미가 다 해결할 거다.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쓰며 최종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법정에서 현주가 완전히 안심했다. 이제 일주일 후 최종 판결 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동안 써온 모든 일기가 증거가 될 것이다. 현주의 거짓말과 계략이 모두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순애는 두꺼운 일기장을 품에 안으며 다짐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가 남았다고 말이죠. 재판이 끝난 그날 밤 순애는 민재에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손주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민재야, 할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무슨 이야기예요, 할머니? 할미는 아픈 게 아니야. 지금까지 병든 척 연기를 한 거란다. 민재의 눈이 커집니다. 연기요? 왜요? 너의 엄마가 우리 집과 땅을 빼앗으려고 하거든. 할미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말이야. 순애는 민재에게 현주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할머니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민재야, 사람은 본래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단다. 다만 욕심이 생기면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할머니,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순애는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 할미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거든. 순애는 서랍에서 두꺼운 일기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 안에 지난 몇 년간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적혀 있어. 현주가 언제 뭘 했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단다. 민재가 일기장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날짜별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민재야,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엄마에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네, 할머니. 비밀로 할게요. 다음 날부터 순애는 더욱 철저히 치매 연기를 이어갑니다. 현주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현주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을 합니다. 네, 일주일 후면 법적으로 제가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그때 집과 땅 시세 좀 알아봐 주세요. 순애는 현주가 전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모든 대화를 기억해 둡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며칠 후 현주는 은행에서 순애의 통장 관리 권한을 미리 신청해 놓습니다. 판결이 나오는 즉시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어머니 통장이 여러 개 있으신데 모두 제가 관리하게 될 예정이에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잔고가 상당하시네요. 부동산까지 합치면. 네, 그래서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죠. 현주는 내심 기뻐하며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순애의 전 재산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은행 직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김순애 고객님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입출금 내역이 있으시네요. 치매 환자치고는. 현주가 당황하며 재빨리 말합니다. 아, 그건 제가 대신 해드린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못하시거든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입출금 내역을 보니 매우 정확하고 계획적으로 관리된 흔적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뭔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애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죠. 어머니, 뭐 하세요? 빨래를. 아니, 뭘 하고 있었지? 순애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손에 든 빨래를 내려다봅니다. 빨래 넣으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아, 그렇구나. 현주는 이런 순애의 모습을 보며 다시 안심합니다. 그날 저녁 현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응, 일주일 후면 다 내 거야. 시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 집이랑 땅도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 순애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현주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최종 판결을 이틀 앞둔 날 현주는 이사 준비까지 시작합니다. 어머니, 우리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여기는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사? 네, 제가 어머니 재산 관리하게 되면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난 여기가 좋다. 남편이랑 아들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 현주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치지만 금세 미소로 바뀝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 말을 들은 민재가 화를 냅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해요? 민재야, 너는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할머니가 싫다고 하시잖아요. 민재가 울먹이며 말하자 현주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지금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시는 거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순애는 현주와 민재가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참아냅니다. 그날 밤 순애는 마지막 일기를 씁니다. 내일 모레면 최종 판결이 난다. 현주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다. 이사 준비까지 하면서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내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 일기장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순애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어둡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거든요. 한편 현주는 침대에 누워 승리를 확신하며 잠이 듭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내일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죠. 최종 판결날 아침, 현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혼잣말을 합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이제 모든 게 내 것이야.
반면 순애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가짐이 달랐죠. 가방 속에는 그동안 써온 두꺼운 일기장이 들어 있었고 오늘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민재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젯밤 할머니로부터 진실을 들은 민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죠. 그래, 민재야. 오늘 할미가 정의를 세워보겠다. 할머니, 정말 이길 수 있어요? 걱정 마라.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단다.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현주는 변호사와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죠? 네, 맞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실하니까 판사님도 당연히 인정하실 겁니다. 현주는 뒷좌석의 순애를 돌아보며 미소 짓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법정에 도착하니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여러 명 와 있었죠. 현주는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리를 확인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하자 재판이 시작됩니다. 현주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심리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오늘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순애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김순애 씨, 며느리분이 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순애를 바라봅니다. 현주는 순애가 또 멍한 대답을 할 거라고 확신하며 여유롭게 미소 짓죠. 그런데 그 순간 순애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판사님. 저는 김순애입니다. 76살이고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재판정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하죠. 뭐라고요? 현주가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하지만 변호사가 말립니다. 어르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판사도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봅니다. 김순애 씨, 지금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까? 지난번에는 분명히. 판사님, 지난번에 저는 일부러 치매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재판정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현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애를 쳐다보죠. 어머니,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현주야, 이제 그만하자. 내 계획을 다 알고 있다. 순애가 가방에서 두꺼운 일기장을 꺼내 판사에게 건넵니다. 판사님,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는지,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는지, 모든 것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일기장을 받아 펼쳐보자 그 안에는 정말로 빼곡한 글씨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군요. 현주가 당황하며 소리칩니다. 판사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지금 갑자기 정신이 든 것뿐이에요. 아닙니다, 판사님. 이때 민재가 증인석으로 나섭니다. 저는 김민재입니다. 할머니의 손자예요. 민재야, 넌 뭐라는 거야? 현주가 다급하게 말리려 하지만 민재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아픈 게 아니에요. 매일 밤 일기 쓰는 거 제가 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무슨 거짓말? 판사가 민재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전화로 할머니가 가습을 끄는 걸 깜빡했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같은 말 반복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현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판사가 일기장을 자세히 읽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니 김순애 씨가 치매 환자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일상을 기록하고 계시네요. 판사님, 여기 보세요. 순애가 일기장의 특정 페이지를 가리킵니다. 작년 10월 15일 현주가 처음으로 제 통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10월 20일에는 부동산 시세를 알아봤고 11월 3일에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현주가 벌떡 일어섭니다. 그건 어머니 걱정해서. 현주야, 거짓말하지 마라. 순애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제도 내가 친구한테 전화로 일주일 후면 다 내 거야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집니다. 현주는 이제 완전히 당황해서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판사님,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순애가 또 다른 페이지를 펼칩니다. 현주가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치매라고 소문을 퍼뜨린 날짜와 내용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에게 거짓말한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박현주 씨, 이에 대해 해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현주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순애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판사님, 저는 76살이지만 아직 정신이 멀쩡합니다. 며느리의 탐욕을 막기 위해 치매인 척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정은 완전히 순애 편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현주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판사는 일기장을 다 읽고 난 후 엄숙한 표정으로 망치를 들어 올립니다. 이 사건은 성년후견인 신청이 아니라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박현주 씨, 귀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법원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현주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주저앉습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년후견인 신청은 기각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재판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현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보며 소리칩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현주야, 욕심이 과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다. 순애가 차분하게 말하자 현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순간 민재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꼭 안깁니다. 할머니, 정말 해내셨어요. 할머니가 이겼어요. 민재야,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정의가 이긴 거란다. 순애는 손주를 안으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몰려와 순애를 둘러쌉니다. 순애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지혜를 생각해내셨어요? 진짜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했어요. 순애는 사람들의 찬사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그냥 손주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가 신나게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현주 아줌마 얼굴 봤어요? 완전 새파래졌더라고요. 민재야, 사람이 벌 받는 걸 기뻐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지켜낸 걸 기뻐하자.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이제는 정말 안전한 보금자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끝난 거죠? 그래, 민재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그날 저녁 순애는 마지막 일기를 씁니다. 오늘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정의가 승리했고 민재를 지켜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일주일 후 현주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기 미수와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현주는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엄마가 벌 받는 거 괜찮아요? 민재야,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해. 그래야 진짜 반성을 하거든. 한 달 후 순애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됩니다.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에서 지혜로운 할머니의 대반격이라며 연일 보도했죠.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순애를 부러워합니다. 순애 언니 텔레비전에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하지만 순애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느 날 저녁 출판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책이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몇 달 후 76 할머니의 마지막 승부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됩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순애는 진짜 유명인이 되었죠. 하지만 순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민재와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유명해지니까 어때요? 민재야,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는 게 가장 소중한 거지. 어느 봄날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순애와 민재는 함께 꽃 구경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죠.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민재야. 할미가 어디 가겠니?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민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순애는 손주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승부에서 이겼지만 진짜 승리는 민재를 지켜낸 것이라고 말이죠. 저녁 무렵 석양이 집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순애는 마당에서 빨래를 거두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구나. 그때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달려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제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영웅이라고요. 민재야, 영웅은 너무 거창하다. 할미는 그냥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일 뿐이야. 그래도 제일 멋있는 할머니예요. 순애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닫죠. 밤이 되어 민재가 잠든 후 순애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돌아가신 남편과 아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보, 우리 민재 잘 지켜냈지요? 아들아, 내 아들 걱정 마라. 할미가 끝까지 지킬 테니까. 순애는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민재와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다시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걱정도 없는 진정한 평화였거든요. 할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재가 나와 할머니를 도와줍니다. 민재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네, 할머니.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마당 일을 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76 순애 할머니의 마지막 승부는 끝났지만 진짜 소중한 일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